时间过得真快，一转眼到了2月份，我们的学习也在继续，希望大家继续努力，脚踏实地，早日通过这些考试。 네, 벌써 시간이 6월달이 되었어요. 정말 1월 1일 막 종치고 이제 나는 소원 빌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6월인데 뭐 시간 많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정말 좋아진 시즌해서 매일매일이 마치 12월인 것처럼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못지않게 말씀하시는 게 독해 일부분은 포기예요. 자, 쓰기는 어려워요라고 말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부분이고 어쨌든 100점을 차지하니까. 근데 독해 일부분은 제가 그냥 이건 제발 헛소문이길 바라는데 학생들 중에 다른 데 다녔는데 아예 강의를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설마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토익을 배우다가 L 파트 어디 몇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거 강의 안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 일부분은 사실은 어법이 주를 이루는 부분인데 어법을 알아야만 독해 이 부분, 쓰기, 듣기 모든 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으세요. 또한 그 자체가 공부에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 저는 독해 일부분 하나도 못해요 라는 학생을 가르쳐서 10문제 중에 9문제 혹은 거의 만점을 만들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포기라는 말 혹은 시험풀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서 한 번씩 너무 좀 믿기 힘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독해 일부분도 시험의 일부죠. 어쨌든 출제쌤들이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기출을 다 막 끄집어내서요. 오늘 독해 일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독해 일부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독해 일부분 특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자, 관련사의 사용. 일단 독해 일부분을 풀 때 제가 어떻게 푸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끌어가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A, B, C, D에서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심표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서 수일한 단, 시 이런 거 있죠. 루고지요. 이런 것들은 먼저 네모를 하면서 그리고 IBT 경우는 눈으로 확인을 해서 혹시 짝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여기 호흡에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짝은 틀리지 않았더라도 B, C, D에는 없고 A에만 관련사가 보였다. 그러면 손을 댔으니까 A부터 먼저. 만약에 C에만 보였다 그러면 C부터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련사 우리가 짝을 지어서 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해 1부분뿐만 아니라 독해 2부분, 독해 3부분도 이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제가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련사 외우는 걸 훨씬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뭐보다? 사자성어 외우고 앉아있는 것보다. 사자성어가 실제 6급 시험에 영향을 줘서 문제를 못 풀게 하는 경우 1년 중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요령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사자성어 외우면 6급을 통과할 것처럼 너무 안쓰러워. 하루에 몇십 개씩 외우고 앉아있고 그러시는데요. 안 외우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 관련사를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시간마다 이거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시리즈 하면 如果要是万一假如假使是如若是倘若一旦 그리고 짝은 뭐뭐뭐하고 쓴다. 이거 학생들 다 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성어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먼저 짝이 맞지 않는 경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쓰면 이걸 써야지 하는 게 아닌 말도 안 되는 짝이 나오는 거 요즘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 습관만 있으면 무조건 점수 하나 얻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쭉 훑어보는 이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如果죠. 如果는 뒤에 주어 앞에다가 내가 짝을 쓰고 싶다. 접속사 짝을 쓰고 싶다. 나나, 나뭐를 쓰게 되실 거고 아니야 나는 주어 뒤에다가 부사로 짝을 쓸래 하면 치우. 이렇게 지우가 참 뜻이 많은데 지우가 문장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느낌을 줄 때는 똑같은 말이 치우, 비엔. 사실 5급에도 다 비엔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얘도 5급 단어인데 저 해서 치우, 비엔, 저 같은 짝을 써야 하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지비엔이 나와 있다. 그쵸? 그래서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如果 하면 那么가 들어가야겠죠? 자, 2번 쭉쭉쭉 보다 보니까 부단 이것은 하는 주어는 앞에 있고요. 부단
시 뭐뭐일 뿐만 아니라 하면 우리가 보통 붓단 같은 경우는 역시 주어 앞에 짝을 쓸 때는而且 접속사 게다가 쓰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주어 뒤에다 부사짝을 쓰고 싶어 하면 뭔가 추가되는 느낌은 대부분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예나 하이를 많이 쓰기는 하죠. 근데 뭘 썼냐면 자 여기서 are,가 아니라 are를 썼어요. 시는 VO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우리 게다가라는 말을而且에도 쓰시고 빙치에도 쓰셔요. 이때 빙치를 한 글자로 줄일 때는 빙을 쓰셔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而且를 한 글자로 줄이실 때는 얼이 아니라 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而且를 다 쓰시든 아니면 줄여서 치가 들어가야지 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짝이 틀린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거고요. 요즘은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 한 몇 달간은. 그래서 여러분 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관련사 중에서 뿌관, 울른, 불른 시리즈입니다. 뿌관 3급, 울른 4급, 사실은 높은 급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모르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뿌관, 울른, 불른, 뭐뭐뭐에 여기를 A, B라고 할까요? A에 관계없이 모두 혹은 또한 비하다 라는 흐름으로 넘어갈 때 이 A 자리 그러니까 뿌관, 울른, 불른 바로 뒤에는 5개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 반드시 보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문사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관계없이谁라든지 날 어디든 관계없이 什么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런 거는 좀 잘 알아보시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요는 빼실 수 있고 또나 또뭐 뭐도 뺄 수 있고 그리고 형용사 요렇게 나오는 구문 나이 물을 때你有多大了你有多么大了다 빼볼까요? 你多大了할 때 요 또나 또뭐도 의문사니까요. 네. 알아보실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시면 다른 의문사는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점뭐 못 알아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런 게 있어야 의미가 통하고 두 번째는 是 A 还是B 뭐 시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A든 B든 관계없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세 번째는 정반의 문문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네 번째는 명사의 나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不管春夏秋冬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혹은 동사의 나열 不管吃饭喝酒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관계없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들어가면 바로 땡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5월이 필요한 거지 end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얘는요. 还是를 쓸 거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春天还是夏天还是秋天还是冬天 봄이든 아니면 여름이든 아니면 가을이든 아니면 겨울이든 할 거를 줄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해줬는데 허나 건을 넣었다. 그거는 틀린 거. 그렇게 쓰지는 마시고요. 양면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양쪽 면을 다 갖고 있는 단어를 뜻하는데 보통 반대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好坏라든지 뭐 大小해서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해서 5가지 조건 이거는 줄줄줄줄 외우셔야 돼요. 이 5가지 조건이 들어가지 않고 부호권 울른 본론을 썼다면 틀린 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뒤에 이 5개 중에 하나가 보이는데 앞이 부호권 울른 본론이 아니어도 틀리게 됩니다. 이 쌍방향을 다 한번 우리가 기출해서 찾아봤는데요. 자, 먼저 1번 부관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거꾸로 5가지 조건 중에 뭘 썼나 봤는데 遇到危险 의문사도 없죠? 是还是비도 없고 정말 의문문도 없고 명사 나열은 용동사 나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번엔 반대를 한번 해볼까요? 반대를 해보시면 여기 설령 뭐뭐일지라도 라는 말을 썼는데 뒤에 뭐가 보이냐면 나라는 의문사가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시가 아니라 不管哪个时代 어느 시대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위에보다 밑을 조금 잘 못 푸시죠. 얘를 보고 5가지 조건 체크는 잘하는데 5가지 조건이 나와 있을 때 거꾸로 얘를 쓰는 거
요거까지 잘 알아두셔야만 우리가 요 문제는 해결이 잘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어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점층, 부단 부진이나 줄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실게요. 얘네들 앞에 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 부진学汉语 그는 중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예学日语 일어도 배워요. 그는 除了学汉语 중국어로 배우는 걸 제외하고도 일어도 배워요. 이렇게 앞에 주어를 뺐다는 건 다른 관련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주어가 타로만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워라는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에다가 주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의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不仅他学汉语 걔가 중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나도 배워. 我也学汉语 나도 중국어 배워. 除了他学汉语 걔가 중국어를 배우는 걸 제외하고도 역시 바뀌어야 돼요. 나도 배워.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주어가 들어있을 때는 꼭 다른 주어로 바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각각 반대의 경우가 되면 이제 틀린 문장 찾기가 되는 거죠. 앞에 썼는데 워가 여기 나왔다. 틀린 문장. 뒤에 썼는데 아무도 없다. 계속 타 얘기를 한다. 틀린 문장 되겠습니다. 이 현상은 점층과 줄러에서 아주 명확하게 두드러지는데요. 자, 우리 1번을 보시면 不仅 뭐뭐일 뿐만 아니라 작은 얼치를 예쁘게 썼어요. 자, 주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주어가 뒤에 있죠. 热爱科学的人们 과학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해석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이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주어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이 주어로 쭉 가려면 주어를 맨 앞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밑에도 보시면 이번엔 줄러 한번 풀어볼까요? 줄러, 뭐 이와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작은 하이를 썼어요. 이때 타라는 주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해석 자세히 안 해도 돼요. 걔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하면 뭐 나도 이런 말이 필요한데 걔가 뭐뭐 하는 걸 제외하고죠. 제외하고도 나도 없어요. 사람이 이 부사니까 있으려면 여기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역시 얘도 타를 맨 앞으로. 주어는 끝까지 그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걔가 뭐뭐 하는 걸 제외하고도 또 이거 한다. 계속 그 사람으로 끌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에 나왔었던 연도고요. 제가 연도 표시 안 한 거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놔서 저도 잘 모르는 건데 기출은 확실한 거예요. 네. 마지막 관련사의 사용은요. 관련사에 따른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관련사는 어떤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나는 무조건 앞에 나와야 돼. 나는 무조건 뒤에 나와야 돼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번을 한번 보시면 쭉 보다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之所以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所以 같은 경우는 뒤에 등장할 때만 所以를 쓰시고요. 앞에 등장할 때만 之所以, 즉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전형적인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들어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만 봐도 바로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为的是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목적을 얘기할 때 为了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동 뭐뭐 하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为的是 그리고 하나 더 가능한 게 是为了 시를 하나 붙여서 이걸 위한 것 목적 나와요. 이다. 요렇게 목적이 뒤로 갈 때와 앞에 갈 때 이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为的是를 앞쪽에 썼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틀린 것이 됩니다. 이런 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도 외워두시면 돼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뒤로 보내주셔야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사, 일단 네모를 딱 하면서 나오는 문제는요. 굉장히 문제풀이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 문장을 만약에 형용사면 주어, 형용사.
동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크게 호흡을 하면서 보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는 거는요. 거의 99.99999%의 확률로 이 파트는 6급 단어조차도 출제 포인트로 잘 안 나와요. 그냥 거의 5급. 단어를 어렵게 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는 가끔 한 2, 3년 전에 사자성어 나온 거 한 번. 이 정도,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되는 정도고 호흡을 얼마나 잘하고 구조 분석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지 절대 단어 어려워서 그래서 이 중간에 뭔가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와가지고요. 제 해석이 안 돼갖고 못 풀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흡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을 할 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을 표시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由于 because of로 쓰이고 있어요. 영어에서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인데 지금 보시면 뭐뭐더 디까오하고 명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제가 자세히 잘 안 하죠. 해석은 나중에 그러면 저 자세한 부분에 뭐가 틀렸나? 하고 거꾸로 돌아가시면 되고 일단 큰 호흡을 보시면 돼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举办하기 위해서 提供了条件. 자, 이 문장은 어떤 문제가 당장 보이냐면 주어가 보이지를 않아요. 주어가 보이지 않으면 다 틀렸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10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야 한다. 이런 것들은 원래 주어가 없는 게 맞아요. 왜?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회화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너 거기 갈 거야? 이렇게만 말해도 되죠. 왜? 주어가 당연히 응당 뭐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전치사 구조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셨을 때 정말 이 말만 한 거예요. 조건을 제공했어. 그럼 중국 친구가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건 주어가 없어서는 안 되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주요한 성분 중에 문장 성분의 부족, 주어가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 주어가 보면요. 위에도 슈이핑더 디까오가 사실 주어예요. 네, 독해 수준의 향상이 조건을 제공했다. 뭔가를 위해서. 그래서 요의 때문에 우리가 이게 괄호가 되는 불상사가 생긴 거잖아요. 요의를 빼주셔서 이 괄호가 사라지도록 해서 주어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通过这次活动 활동을 통해서 하고 시가 나와버렸어요. 자, 뒤에 해석 자세히 안 해도요. 대략 보면 친구들로 하여금 뭔가를 인식하게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앞에. 요 괄호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in the classroom 이런 거는 전치사 구조니까 괄호를 왜 하냐면 I study Chinese 이것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돼야 되는데 친구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했어. 뭐가 친구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했지? 문제가 되죠. 역시 또 여기 안에 보니까 这次活动 2번 활동이 친구들로 하여금 뭔가를 인식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통고를 빼고 괄호가 사라지게 주어로 튀어나올 수 있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가 없는 문장 한번 풀어보셨어요. 3번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하면 되지. 모르는 말은 저게 뭘까?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属于 5급 동사 속하다 이러한 요양 운동 어려워요. 그럼 운동에 속하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좋아요. 주어가 없으면 계속 이 아이로 가는 거예요. 이 춤은 일정 정도의 어떤 효과 동사가 없죠. 효과 이렇게 끝났어요. 효과가 있다. 어디 갔네?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가 빠져 있네요. 동사가 주어 빠진 걸 했으니까 동사 빠진 걸 또 한번 해보죠. 하나 더 볼까요? 我喜欢어떤 걸吃먹는 거를 좋아해요. 네, 하는 것은 是因为 요것도요. 因为가 앞에 가면 因为뭐뭐뭐뭐 뚝뚝뚝뚝뚝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먼저 결과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특히 之所以를 써볼까요? 내가 걔한테 초콜릿을 만들어 준 것은 이거 때문이야 해서 是因为喜欢他걔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是因为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 맞는 거죠. 뒤에 是因为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 그것들이 아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능 조동사를 쓰고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진짜 많이 들리시거든요. 잘 보세요. 대장할 때 장을 뚫고 요건 지네끼리 짝꿍 VO 친추 깨끗하게 제거해요. 체내의 라지 쓰레기 똥 얘네끼리 짝꿍 이건 꾸미는 말인 거예요. 가로를 해볼게요. 그냥 하는 작용만 있지 이 문장에는 서술어가 사실 없는 거죠. 그것들이 뭐 할 수 있냐 이거 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용을 일으키다라고 하면 起到作用 혹은 发挥作用 发挥作用 이거 잘 나와요. 독해 이 부분에 요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줘야 해요. 역시 동사가 없는 모습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없는 것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봅니다. 에이 괜찮아요. 全国上上下下모르는 단어예요 선생님. 괜찮아요. 사실상 안 괜찮은데 6급 단어에서 이거 외워야 되긴 하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요. 또 열기가 지니까 일어났겠죠. 到处都弥漫 가득합니다. 목적어 표 한 장 구하기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미만 하면 보통 많이 쓰는 것이 气氛 분위기. 그래서 표 한 장을 구하기가 힘든 미만더 气氛 하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볼까요? 이런 변화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해석을 너무 자세하게 한다는 거는요. 단어를 나는 아니까. 그러면 니네도 이 단어 모르면 시험 못 친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당연히 우리는 6급 단어를 다 알 수 없거든요. 나는 몰라도 칠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여드리려고 저도 조금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이거 뭐 단어가 어렵진 않지만 경제의 어떤 변화는 수이란 하고 작은 딴 그리고 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딴은 접속사니까 주어 앞에 쓰는 아이고 얘는 주어 뒤에 쓰는 아이인데 붙었다는 거는 저 주어로 계속 갈 거라는 뜻이에요. 비록 在一定程度上 요건 전치사구죠. 解决了어떤 원티를 해결하긴 했지만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带来了가지고 왔다. 좋은 점을 얘기했으면 수이란 딴시의 흐름상 나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뭐를 가져왔냐면 역시 보세요. 취업 성장률이 낮고 지네끼리 짝꿍 청년 실업률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지네끼리 짝꿍 하고 목적어가 사실상 없어요.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는 원티 문제를 가져왔다 해서 역시 목적어 없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의 부족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만약 동사라고 친다면 이렇게 서로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 使用广泛 네, 사용이 광범위해진 것은 加快 빠르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수도和规模요렇게 동사는 지금 한 개인데 목적어가 지금 두 개죠. 이럴 때는 두 개가 다 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되지만 규모는 크게 하는 거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VO가 서로 맞지가 않는 O가 하나 끼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하나 더 해볼까요? 我们来到大海边 네, 해변에 왔어요. 我们 그대로 가고 호시죠. 호흡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콩치, 예, 공기를 호흡할 수 있죠. 하지만 햇빛과 물을 호흡할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빼줘서 역시 예, 목적어들 중에 얘는 두 개가 전혀 서술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호응의 문제였습니다. 3번 한번 가보면요.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 이곳의 봄은 입니다. 하나의 地方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험 나온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산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칫하면 이게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이 산은 지금 단풍을 구경하기에 아주 좋은 시호 때야. 한국말로 말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말이 되니까. 그치만 중국어로 시는 이퀄 관계잖아요. 산 이퀄 시호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당연히 봐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봄이 장소이다.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차라리 얘를 이러이러한 시호 때이다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어 목적어가 서로 호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실까요? 아우 어려워라. 이 물건은 주요는 요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상 추상적인 목적어만 들어오는 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인 목적어. 뭐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이러한 그냥 꾸미는 말이고 일종의 광원? 커카오 믿을 수 있는 광원? 빛이 올 수 있는 광원이 있다? 말이 안 되죠. 요거는 광원이다. 역시 이건 아까랑 반대로 이퀄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어, 목적어. 요거는 죄송해요. V하고 O하고 맞지 않는 거 한 번 더 해보셨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순이에요. 어순. 이거는 더 쉬울 수 있어요. 딱 해보면 왜 얘가 여기 박혀 있지?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인류는 그 다음에 더다오 얻었습니다. 이러한 충동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냐면 종주시엔 나리, 종동우 주시엔 나리 이렇게 쓴 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워, 쉐, 한유 다 해놓고 마지막에 짜이 베이징 쓴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더 다운 앞으로 인류는 뭐뭐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곤충학자인 영어 이름은 항상 어렵죠. 누구누구는 빠에 허나건을 써서 어디 갔지? 허나건을 써서 건비 혹은 허비 지혜허치라이 5급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구문이에요. A를 B와 결합시켜서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용, V1 이러이러한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 미야후이 묘사했다. 하나의 뭐를 묘사했을까? 곤충 3개를 묘사했는데 여기 형용사들이 막 뒤에서 꾸미고 있죠. 안 되겠죠. 이거 뒤로. 왜냐하면 수량사 이거리한 거 하는 거는요. 최소한 형용사보다 앞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곤충 3개를 묘사했다. 그래서 어순이 틀린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미상의 호응. 의미적으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하는 건데 이것도 잘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항상 딱 끊으면 뒤에 나쁜 말만 나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동사 중에 4개. 삐면, 피하다. 난면, 피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이다. 위방, 예방하다, 방지하다를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섞어서 생각하면 이게 조금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섞지 말고 딱 빼버려요. 선을 딱 그어서 빼고 뒤에 내용이 마이너스인지만 확인이 들어가시면 돼요. 뒤에 내용이 마이너스인지만 확인이 들어가시면 되고 안 좋은 얘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사 중에서는 우리가 앞에 문장을 편의상 A, 뒤에 문장을 B라고 하면 써이자를 좀 써서 A 함으로써 B하다 할 때 이 단어를 하나 넣을 건데요. 요거는 미엔을 넣으세요. 그래서 이미엔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 똑같은 말로는 요게 6급, 요게 5급. 요거는 급수는 없지만 이왕 하는 거 이미엔 미엔더 성더 다 똑같은 말입니다. A 함으로써 B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다 해서 이방 총 4개 이면 면더 성더 이방 비면 난면 위방 방지 동사 4개 접속사 4개 물론 사실 더 있는데 주로 시험에는 얘네들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을 보면 무조건 끊고 썩지 말고 뒤가 안 좋은 얘기인지만 확인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쫙 보시면 방주 나왔죠. 끊으세요. 여기가 부정적이면 돼요. 위병은 뭐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후,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좋잖아요. 재발해야 돼요. 그래서 뿌를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야 안 좋은 일을 방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로 가실 수 있어요.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끊으세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뒤에만 보세요. 따누는 어떤 시기를 놓치는 것을 따누한다 그래요. 병세가 지금 딱 요때 치료하면 되게 별거 아닌데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 하면 좋은 거잖아요. 놓치게 냅두셔야 돼요. 그래야 피해서 좋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애를 빼줍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적으로 또 중요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에 주의하셔야 돼요. 거의 끝나가요. 학습 성적이 하온지 뿌하온지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얘기했죠. 뭐를 좀 봐라? 학습 태도를 봐라. 여러분 이거 OX. 태도라는 말이 어떤 색채가 정해져 있지 않죠. 태도라는 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저 안에 다 들어갈 거니까. 학습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뭐를 좀 봐야 된다? 학습 태도가 하오한 걸 봐야 된다? 이러면 이제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의 짝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学习态度好, 하오일 때는 학습 성적도 하오. 태도가 뿌하오일 때는 학습 성적도 뿌하오일 거니까 요거는 오케이. 해서 OXO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是不是 줄여서 是否, 能不能, 能否, 有没有, 그리고 아까 양면사라고 했는데 양쪽 면을 가진 거, 高低, 好, 坏, 成败, 요런 단어들이 눈에 보였다. 그러면 여기 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을 썼기 때문에 주의하시는데 예외 있어요. 요거 있죠. 是不是혹은 是否가요. 나왔는데 D가 물음표로 끝나는 경우는 이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물으려고 쓴 거지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你是不是很想去? 너 되게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묻기 위해서 쓴 거라서 맞추고가 없어요. 그거 빼고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면사 중에서 좀 알아보기 힘든 게 나왔던 2021년 2월 문제가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这场比赛的胜负를 조금 못 알아보세요. 胜은 이기다, 후는 마이너스, 지다. 승부를 가리다 할 때 그 표현인데요. 이기고 지고는 장차 决定죠. 결정할 거다. 우리가 能进入决赛阶段 하고 좋은 말만 했어요. 결승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얘기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맞게 하는 방법은 이쪽을 胜利, 승리하다라는 플러스만 넣든지 아니면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능을 能否로 바꿔서 能不能进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기면 들어갈 수 있고 能, 후, 지면 不能 이렇게 짝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胜负까지 요것도 조금 잘 못 알아보세요. 성공하다 할 때成功, 失败의 败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2번 2019년 문제인데요. 个人信用体系的完善 해석 안 했어요. 成为 되었습니다. 그리고 标志之 지표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되었냐? 자, 완산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근데 꾸미는 말을 보시면 시장 경제가 是否가 보여요. 성숙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말만 그냥 남기죠. 좋은 말을 썼으니까 是否를 빼버려요. 그러면 성숙하단 말도 좋은 말이거든요. 시장 경제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요즘 그러니까 작년, 요즘 내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선호하는 문제인데요. 의미적 중복. 원래는 좀 안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 2년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을 굳이 2번 쓰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近年来选择瑜伽作为的人数 사람 수가 与日俱增 이라는 말은 나날이 증가하다. 이미 증가하다 썼는데 또 뭘 썼어요? 상승하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 거. 한 번 이미 썼지 않냐 라는 거죠. 看着这些老照片 이 사진을 보아하니 好像毕业时的情景仿佛 두 개 같은 말이죠. 한 번만 쓰면 됩니다. 한 번만. 마치 라는 뜻이기 때문에 在体育测试前 하기 전에 선생님이 老师多次 여러 번 一再一例再三
2, 3 이런 거 전부 다 여러 번 거듭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2개 썼죠. 의미상중보. 很多人会将一组具有特殊意义的数字设置成密码以便뭐뭐 하기에 편하도록. 앞에 A를 한 것은 B 하기에 편하도록. Bn이 같은 뜻. 2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네, 이것도 요즘 굉장히 유행한다 그럴까요? 유행이 있거든요, 시험도.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독해 일부분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진짜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규칙성을 찾아내고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형만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라는 말을 좀 쉽게 쓰지 마세요. 독해 일부분 포기란 말 저 진짜 듣기 싫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구원해서 독해 일부분 만점자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포기라는 건 없으니까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독해 일부분도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파트가 된다는 생각이 오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